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편안하게 다음 주 주봉 기준 혹은 월봉 기준으로 많이 빠진 친구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닉스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얘가 지금 어디 닿았느냐, 그 전에 반등을 줬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60주선 정도에 또 한 번 닿았습니다. 반도체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만전자까지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쓱 밀렸는데 얘는 결국 어디 포인트?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원익 IPS랑 똑같은 장비주고요. 이 장비주라는 관점에서 하이닉스의 증설에 따라서 이 친구가 등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냐, 해볼 만한 타이밍인데 지금 계속 이제 반도체는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DDR5에 대해서 이제 주중에 나왔던 뉴스인데 인텔이 안 그래도 지금 내려꽂고 있는 이 친구가 뭐였습니까? DDR5를 사용하는 CPU, 서버용 CPU 칩을 생산하는, 양산하는 단계를 언제로 미뤘다? 연말로 미뤘습니다. 얘들 지금 2018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 지금 주구장창 4년을 미뤘어요. 4년을.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4년을 미룬 상황에서 연말에 DDR5가 양산이 되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게 DDR5를 인텔만 하는 게 아니고 AMD도 하고요. AMD가 지금 젠4가 아직까지 뭐 딱히 뭐 연기가 되면 또 어쩔 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올해 연말 되면은 젠4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반도체 DDR5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AMD가 연말에 젠4가 나온다는 소리는 확실히 이제는 인텔과 AMD가 DDR5라는 걸 놓고 경쟁을 시작하는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은 그 시기가 연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젠4가 일단 올해 연말부터 그 TSMC에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만큼 떨어지면은 조정을 많이 받은 게 맞으니까 우리가 말 맞다나 지금 뭐 이 상승이 대세 상승이 오기 전 라인, 요 라인 보시면은 설마 이 라인까지 빠지겠냐 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뭐 10,000원까지 깨지고 내려갈 거냐 라고 보시면은 얘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막 박살난 게 아닙니다. 네, 올해도 1,000억 내외,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건데 얘 시가총액 지금 1조가 안 나와요.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분명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슬슬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해볼 만하지 않나. 얘는 어차피 하이닉스가 망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하이닉스가 증설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고, 장비주기 때문에 분명히 등락이 이렇게 고조차가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고조차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증설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원익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익 IPS도 지금 월봉 보시면은 눌려 있습니다. 얘도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60월선 정도에 다 있어요. 네, 얘는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 친구고 주성은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친구고, 나프마는 어떻게 보면 장비가 되게 비슷한 장비들입니다. 원익 IPS가 좀 더 폭이 넓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두 기업 모두 지금 실적이 증설 랠리 중이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익이 됐든 주성이 됐든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두 번째로는 같은 원익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가 쿼츠라는 제품을, 이제 쿼츠라고 하면 석영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석영이라는 거를 납품하는 소재 기업이에요. 그리고는 이 원익 QNC가 이번에 반도체가 부러지면서 고점 대비로 벌써 20%를 조졌습니다. 그리고는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는 친구입니다. 얘가 지금 한 7,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올해 기준 1,000억 정도. 얘는 오히려 원익 IPS나 주성보다는 좀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친구고요. 얘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ROE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작년부터는 배당도 실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원익 QNC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떨어져 있는 이런 조져 있는 상황이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꾸준히 잘 올라가던 친구가 또 조정을 받은 거고, 얘는 소재 쪽으로 소재단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장비보다는 소재가 등락폭이 적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60월선이라고 60주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요 라인을 이번에도 찍고 반등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는 스윙을 좀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소재 부품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이 워낙 괜찮고, 그리고는 PER 기준으로도 10배 수준이면은 저렴한 정도이기 때문에 요 친구는 원익 그룹이라는 점, 그리고는 삼성전자에 들어간다라는 점, 쿼츠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 빠지면은 지금 25일선 정도에 닿는데, 그리고 전 저점 수준에 갈 텐데, 그러면 그 정도를 각오로 하시면은 얘는 스윙 7만원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반도체가 조지면서 이 정도 조지면은 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셀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소재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잘 받쳐주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수준은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얘는 성장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EPS만 놓고 보시더라도 2020년부터 2021년에 더블 났고요. 2021년부터 2020년 50% 올라갑니다. 아마 이거는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들의 추세상 2023년도에도 한 20-30%는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 정도를 하셔도 된다. 원익 QNC 다시 한번 괜찮은 자리에 오지 않았나? 10% 정도 밑에 열어놓고 접근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2.4도 대기한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전저점 수준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2.4면은 전저점 수준이고요. 그 전저점은 뭐 22,000원 뭐 요 정도 볼 수도 있는데 22,000원, 24,000원, 26,000원이라나?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네. 도레미로 생각하면 좀 아니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많이 좀 조진 게 맞고 많이 좀 이렇게 조정받은 거 맞기 때문에 소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할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볼만한 친구가 이번에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데 주봉 기준으로 또 조졌어요. 워낙 이번에는 이번 주가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난주에 괜찮다라고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6만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59,000원에 주차를 한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번 금요일이 저점이에요. 네, 6만원은 안 깨겠지 했는데 일단 또 깼어요. 삼성전자도 이거 5만전자 안 오겠지 했는데 5만전자 왔고요. 그 5만 두부가 안 오겠지 했는데 5만 두부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밀리는 걸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하이닉스를 보시더라도 코스피를 보시더라도 얘는 지수가 부러지면서 같이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하이텍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봅시다.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2,000억, 2,300억, 4,000억, 7,000억이에요. 응? 야, 영업이익률이 22%, 25%, 32%, 44%. 근데 이 상황에서 TSMC는 올해도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올렸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가격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TSMC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파운드리 가격 또 올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물량 소화가 안 돼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팩트는 뭐냐 그러면 쇼티지예요. 이 쇼티지라고 하는 이 팩트 자체를 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DB하이텍의 가장 불안한 점, 가장 우리가 좀 불만족스러운 점은 이 기업이 골로 갔다 왔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배당이 없다. 배당이 약해요. 왜 약하냐? DB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DB라는 그룹이 옛날 형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부그룹이죠. 동부그룹이 파산이 컸어요. 동부건설 무너지고 동부 싹 넘어가면서 그때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 파장이 꽤 큰 그룹사의 무너짐이었거든요. 근데 동부그룹이 그 전에 금융도 들고 있고 건설도 들고 있고 종합그룹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게 금융이랑 반도체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DB를 망하게 했던, 동부를 망하게 했던 게 동부 하이텍이거든. 동부를 망하게 한 게 이것 때문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에 몰빵을 때렸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드캐리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동부라고 하는 DB라고 하는 여기를 그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DB 하이텍이 결국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10위권을 유지해냈다라는 거는 승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DB가 그래서 어디가 있냐? DB는 지금 DB 금융투자, DB 손해보험, DB 하이텍이 있고 지주사로 DB가 있는데 DB가 지금 다시 1,000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여러 번 동전주 중에서 투자할 만한 동전주 뭐 없어요? 라고 하실 때마다 DB 정도면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테마주다 아니면 가벼운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는 그룹사들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배당이 없습니다. 지주사인데 배당이 없다 보니까 동전주에서 그냥 수익만 치는 친구인데 얘는 장 좋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융제조, 뭐 ICT 뭐 이런 쪽으로 뭐 하고 있고 지금 동부 그룹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그 전부터 월봉 보시면은 일단 1,000원 밑으로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한 요 정도 800원 정도 라인이 오면은 얼마? 목표가를 900원, 1,000원 잡고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난질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여기는. 요거 한번 조금 DB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장난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거래대금도 얼마 없지만 가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럴 때가 있어요. 요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진짜 언제 안 가냐? 한번 안 가냐? 야 이거 치킨값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요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네. SK증권이랑 같다 그러는데 SK증권도 그쵸. 걔도 배당 매력도 없고 뭐 다 없는데 SK증권은 일단 SK 계열사는 아니지만 사모펀드가 사갔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M&A 소식만 들리면은 걔가 쏘고요. 테마주 있을 때마다 걔가 쏘고요. 뭐 증권사 뭐 등락 나올 때는 또 걔가 쏘고요. 그래서 걔도 한 700-800원 정도에서 사면은 뭐 1,000원은 가지 않냐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데 요런 애들은 그냥 딱 그거예요. 1,000원 가지 않겠냐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동전주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DB라고 하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